이미자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자리하고 있었다. 남양이라 햇살은 잘 들었지만 집 안에는 불필요한 살림살이가 거의 없이 깔끔하다 못해 텅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마치 누군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애쓴 듯.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었다. 아침이 되면 할머니는 늘 거실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했다.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바늘과 실을 움직였지만 그 시선은 창밖의 분주한 젊은이들을 쫓고 있었다.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 이어폰을 꽂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들을 그녀는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들의 활기찬 모습은 할머니의 고요하고 정적인 삶과 대비되며 묘한 거리감을 느끼게 했다. 아주 가끔 그녀는 뜨개질 바늘 대신 다른 것을 손에 쥐기도 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나무 상자처럼 보이는 침대 아래 깊숙이 숨겨진 낡은 상자에서 꺼낸 작은 헝겊 주머니. 그 안에는 분해된 상태의 오래된 권총 부품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닦인 부품들을 능숙하게 조립하고 다시 분해하기를 반복했다. 짤그랑거리는 금속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빛은 그 순간만큼은 흐릿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예리했다. 마치 수십 년 전의 그 모습 그대로인 양 거침없었다. 그리고 이따금씩 그녀는 낡은 군사 전략 서적의 페이지를 말없이 넘기곤 했다. 글자는 흐릿했지만 그녀의 눈은 익숙하게 그림과 지도를 훑었다. 할머니의 식사는 늘 단출했다. 따뜻한 흰쌀죽과 직접 담근 장아찌 몇 조각. 그녀는 젓가락을 들고 죽 한 숟갈을 뜨는 동작마저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삐걱거리는 마루소리. 낡은 시계의 초침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공간에서 그녀의 삶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해진 루틴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그러나 그런 고요함 속에서도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항상 맴돌고 있었다. 마치 언제든 폭풍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복자 할머니의 아파트가 있는 골목길은 저녁이 되면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 찼다. 그날도 해질녘, 할머니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섰다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다급한 비명소리를 들었다. 길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작은 아이, 민준이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키가 훌쩍 큰 불량한 청소년 서너시 민준이를 둘러싸고 있었다. 야, 너 저번에 우리 형 지갑 훔쳐갔지? 이 자식 돈 내놔. 불량배 중 하나가 민준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민준이는 겁에 질려 고개를 젓기만 할 뿐이었다. 할머니는 순간 주저했다. 그녀의 내면에 깊이 박혀있는 오랜 습관, 즉 눈에 띄지 않고 문제를 피하려는 본능이 그녀를 붙잡았다. 평범한 노인처럼 지나쳐야 했다. 그러나 민준이의 떨리는 눈빛과 불량배들의 위협적인 모습은 그녀의 망설임을 산산이 부셔버렸다. 그녀의 심장 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정의감과 보호 본능이 섬광처럼 되살아났다. 그것은 과거 그녀를 대한민국 특수부대 707 특임단 최초의 여군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본능이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불량배들은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를 보고는 비웃었다. 할머니, 여긴 애들 일이니까 신경 끄세요. 빨리 가던 길 가세요. 가장 키 큰 불량배가 비아냥거렸다. 그때였다. 복자 할머니의 눈빛이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순간적으로 과거의 강렬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불량배의 팔목을 잡고 가볍게 비틀었다. 크악! 순식간에 팔이 꺾이는 고통에 불량배는 비명을 질렀다. 할머니는 그 팔을 놓지 않고
나머지 불량배들을 향해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애들 상대로 이런 짓거리나 하는 비겁한 놈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불량배들은 할머니의 평범해 보이는 외모와는 전혀 다른 살기, 어린 눈빛에 압도당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팔목을 잡은 할머니의 소나귀에 믿을 수 없는 악력이 느껴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황급히 도망쳤다. 민준이는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작고 왜소한 할머니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가 알던 어떤 어른보다도 강렬했다. 이 광경은 민준이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또한 우연히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본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는 척하며 할머니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민준이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니?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범한 할머니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조용히 집으로 향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침대 아래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707 특임단 휘장 하나와 거친 질감의 무광택 강철 반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땀으로 얼룩진 군복을 입은 앳된 얼굴의 젊은 여군이 늠름한 동료들 사이에서 살짝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목덜미에 흐릿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져보았다. 이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 즉 가장 위험한 작전에서 살아남았음을 증명하는 흔적이었다. 사진 속 그녀의 미소는 지금의 그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렬한 생명력이 담겨 있었다. 그 사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자, 그리고 숨겨진 정체성의 증거였다. 할머니는 그것들을 다시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어 깊숙이 숨겼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를 묻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녀가 민준이를 구한 순간,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군장과 빛바랜 사진은 이미 그녀의 오랜 침묵을 깨뜨리고 새로운 운명의 서막을 열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그것이 이제 다시 그녀의 삶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자 할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며칠 전부터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미래개발이라는 대형 건설사가 들어서면서부터였다. 그들의 대표 강동준 이사는 교활하고 냉혈한 인물로 주민들을 헐값에 내쫓고 막대한 이윤을 챙기려 했다. 그는 법적 절차를 내세우면서도 뒤로는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다. 처음에는 아파트 곳곳에 재건축 동의서에 서명하라는 플래카드와 현수막이 걸렸다. 이어서 집집마다 미래개발 직원들이 찾아와 서명을 강요했다. 할머니, 지금 아니면 손해보세요. 곧 있으면 이 가격도 못 받아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친절함 대신 날카로운 강압이 섞여 있었다. 이미자 할머니는 애써 외면하려 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다. 더 이상 어떤 분쟁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강동준 이사의 수단은 점점 더 악랄해졌다. 그는 용역 깡패들을 고용해 주민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과거 조직폭력배 출신인 김태호였다. 김태호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인물로 주민들의 반발을 폭력으로 짓밟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밤늦게 술에 취한 척
아파트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거나 일부러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것은 약과였다. 어느 날 저녁, 이미재 할머니의 가장 친한 이웃인 박씨 할머니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이미재 할머니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박씨 할머니 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험악한 욕설이 오가고 있었다. 김태호 일당 몇 명이 박씨 할머니를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었다. 이 늙은이가 감히 쌓인 안에 당장 해. 안 그러면 이 집을 부셔버릴 테니까. 김태호는 탁자를 뒤엎고 유리컵을 바닥에 내던졌다. 박씨 할머니는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미자 할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과거 그녀가 지켜야 했던 수많은 약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들을 짓밟으려 했던 악랄한 자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전투 본능이 깨어나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와 함께 요동쳤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녀는 박씨 할머니의 떨리는 어깨와 김태호의 비열한 웃음을 번갈아 보았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저들은 용서할 수 없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707 특임단 시절의 혹독한 훈련과 조국과 국민을 지키겠다는 맹세가 스쳐 지나갔다. 평범한 노인으로 조용히 살아가려 했던 그녀의 삶은 이 순간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박씨 할머니는 물론 이 아파트에 사는 모든 약한 이들이 그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미자 할머니는 문 밖으로 나서는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김태호 일당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겉모습은 낡고 병약한 노인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전설적인 특수부대원의 정신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하고 평화롭지 않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울 수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과 함께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복수의 불씨가 선명하게 타올랐다. 박씨 할머니 집에서 들려온 비명소리는 이미자 할머니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아래 낡은 상자에서 빛바랜 707 특임단 휘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은 그녀의 손에서 잊혔던 과거의 기억을 생생하게 불러일으켰다. 숨겨왔던 그녀의 진짜 정체성이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를 참이었다. 며칠 후 미래개발 측은 주민들을 상대로 강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겉으로는 재건축 진행 상황을 알린다고 했지만 사실상 주민들의 서명을 강요하고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자리였다. 설명회장은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강당이었는데 이미 수십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다. 강동준 이사의 대변인과 김태호 일당이 주민들 사이사이에 섞여 앉아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설명회가 시작되자 미래개발 측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재건축의 이점만을 나열하며 주민들의 동의를 종용했다. 주민들 중 몇몇 용기 있는 이들이 질문을 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려 했지만 김태호 일당의 험악한 눈빛과 거친 말투에 이내 입을 다물었다. 박씨 할머니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때 민준이가 용기 내어 손을 들었다. 저기요, 이 설명회는 불법적인 협박에 대한 내용은 왜 빼놓으세요? 미래개발이
주민들 몰래 깡패들을 고용해서 집을 부수고 사람들을 위협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민준이의 외침에 강당안은 술렁거렸다. 어린 소년의 용기에 주민들은 감탄했지만 동시에 불안감에 휩싸였다. 김태호는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린 놈이 어른들 하는 일에 어디 감히 끼어들어 요즘 애새끼들은 버릇이 없어서 문제야. 그는 성큼성큼 민준이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다. 입 닥치지 못해 오늘 아주 버릇을 고쳐놓겠어. 김태호는 민준이를 끌고 나가려 했다. 주민들은 겁에 질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이미자 할머니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순식간에 김태호와 민준이 사이에 끼어들었다. 할머니의 손은 김태호의 팔목을 정확하게 움켜쥐었고 그대로 가볍게 비틀었다. 으악! 김태호는 예상치 못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민준이의 멱살을 놓쳤다. 그의 팔목은 이미자 할머니의 소나귀에 잡혀 꼼짝할 수 없었다. 이봐, 노인네 감히 어디다 손을 대. 김태호의 부하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그러나 이미자 할머니는 흔들림 없이 냉정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김태호의 팔을 지렛대 삼아 몸을 돌려 달려드는 부하들의 팔다리를 마치 춤을 추듯 피해가며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제압했다. 발차기는 정확하게 무릎 관절을 노렸고 주먹은 급소를 스치듯 지나갔다. 어느 누구도 치명상을 입지 않았지만 그들은 극심한 고통과 함께 공포에 질려 나동그라졌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수십 년간 숙련된 무술고수의 내공이 깃들어 있었다. 겉보기에는 힘없는 노인의 몸놀림이었지만 그 속에는 폭발적인 힘과 압도적인 기술이 숨어 있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 어린 기운에 압도당했다. 이곳은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장이다. 폭력을 행사할 곳이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강당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포식자의 그것처럼 날카로웠다. 김태호는 팔목에 극심한 고통과 함께 할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공포를 느꼈다.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황급히 강당을 빠져나갔다. 강당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주민들은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들 대부분은 할머니가 그저 조용하고 약한 노인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 그녀가 김태호 일당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이전에 보았던 할머니의 작은 행동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모든 광경을 강당 뒤편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던 이가 있었다. 바로 이 지역 재개발 관련 비리를 내사 중인 경찰서 소속 형사 한지훈이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는 척하며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다. 이미자 할머니의 놀라운 움직임을 보고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런 몸놀림은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다. 그는 이미자 할머니의 정체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비밀리에 그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태호는 강동준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격앙된 목소리로 상황을 보고했다. 이사님, 그 늙은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제 부하들이 순식간에 당했어요. 마치 특수부대원처럼 움직였다고요. 김태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강동준은 처음에 김태호의 말을 비웃었다. 무슨 헛소리야 늙은 할머니가 특수부대원이라니 술이라도 마셨나. 그러나 이내 그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최근 몇 번의 주민 시위가 예상외로 격렬했던 것, 그리고 자신들의 협박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보고들이 떠올랐다. 설마 강동준은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흥미롭군, 김태호. 그 할머니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봐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림자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고 조사해. 그리고 약점을 찾아내. 어떤 식으로든 저 노인네를 밟아버려야겠어. 강동준의 눈빛은 섬뜩하게 빛났다. 그는 자신들의 재개발 계획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철저히 제거할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한 늙은이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를 밟고 살아온 전설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강동준 이사는 이미자 할머니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김태호에게 정원을 위임했다. 김태호는 사설 탐정들을 고용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할머니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그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이미자 707 특임단 최초의 여군. 전역 후 모든 기록을 말소하고 은둔 생활. 강동준은 소름이 돋았다. 빌어먹을 하필 이런 늙은 괴물과 붙다니. 그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면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민준이는 할머니의 놀라운 능력을 본 이후로 할머니를 더욱 따랐다. 그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강동준 이사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할머니, 미래개발이 서류를 조작하고 불법적으로 주민들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부족해요. 언론에 알려도 씨알도 안 먹힐 거예요. 민준이는 노트북 화면을 할머니에게 내밀었다. 할머니는 민준이가 모은 자료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정교한 지도를 분석하는 베테랑 요원처럼 날카로웠다. 며칠 후 강동준 이사는 언론을 상대로 대규모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모든 의혹을 일축하며 주민들의 반발을 완전히 잠재우려 했다. 이는 사실상 주민들을 향한 강동준의 최후 통첩이자 언론을 이용한 강압적인 여론 형성 시도였다. 기자회견장은 서울의 가장 큰 호텔 중 하나인 그랜드 서울 호텔의 대형 홀이었다. 이곳은 강동준의 미래개발이 지분을 가진 곳으로 그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였다. 이미자 할머니는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민준이에게 말했다. 민준아, 우리가 가진 증거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저곳에서 직접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해. 그것만이 저들의 만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준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할머니, 그곳에는 강동준 이사의 경호원들이 수십 명이나 될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서 증거를 공개해요? 너무 위험해요. 그때 할머니에게 한지훈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한지훈은 할머니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그녀가 707 특임단 출신임을 확인하고 경악했다. 동시에 강동준 이사의 비리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 계획을 물었다.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고 한지훈은 할머니의 용기에 감탄하며 협력을 제안했다. 할머니, 제가 돕겠습니다. 저도 강동준 이사의 비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기자들이 많을 테니 그곳에서 확실하게 진실을 터뜨려야 합니다. 제가 최대한 할머니가 기자회견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한지훈은 할머니의 작전 수행을 위한 정보와 지원을 약속했다. 기자회견 당일 그랜드 서울 호텔 앞은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홀라는 강동준 이사의 경호원들로 삼엄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이미자 할머니는 낡고 평범한 옷차림으로 호텔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호텔 밖에서 노트북과 통신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지훈 형사는
동료 형사들과 함께 사복 차림으로 홀 주변을 주시하며 할머니의 진입 타이밍을 기다렸다. 할머니는 로비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주변 경호원들의 움직임을 스캔했다. 그녀는 마치 평범한 손님처럼 자연스럽게 걸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 속에는 언제든 돌변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숨어 있었다. 그러나 홀 입구에서 경호원들이 할머니를 막아섰다. 손님,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그 순간 한지훈 형사가 미리 준비한 폭죽을 터뜨려 호텔 로비의 한쪽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아야 뭐야 이거. 갑작스러운 소란에 경호원들의 시선이 분산되었다. 바로 이 틈을 타 이미자 할머니는 마치 그림자처럼 경호원들의 틈을 뚫고 홀 안으로 진입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민첩했으며 노인의 몸놀림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그녀는 기자회견장 안으로 들어섰다. 홀 안은 이미 강동준 이사가 단상에 서서 자신만만하게 연설을 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미래개발은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다. 할머니는 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등장에 강동준 이사는 순간 말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동준 이사,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주민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이미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렬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강동준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저 노인네를 당장 끌어내 기자회견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 그는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일제히 할머니를 향해 달려들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홀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미자 할머니는 이제 혼자였다. 한지훈 형사는 밖에서 경호원들을 유인하며 할머니가 도망칠 길을 확보하려 애썼고 민준이는 노트북 앞에서 할머니의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의 눈앞에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경호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육중한 몸과 훈련된 움직임은 그녀를 압도하려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할머니는 이 엄청난 압박 속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힘을 쏟아부어야 했다. 그녀의 심장은 폭풍처럼 뛰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자신이 오랜 세월 짊어져온 침묵을 깨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강동준 이사의 분노에 찬 외침과 함께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이미자 할머니를 향해 달려들었다. 홀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번개처럼 터졌다. 이미자 할머니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경호원들의 무리 앞에서 마치 작은 바위처럼 서 있었다. 그러나 그 바위는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은 섬뜩하리만큼 차갑게 빛났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마치 수십 년 전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던 707 특임단 요원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듯했다. 그녀는 달려드는 경호원들을 마치 투명한 존재처럼 인식하는 듯 주변 환경을 찰나의 순간에 완벽하게 분석했다. 가장 먼저 달려든 경호원이 주먹을 휘두르자 할머니는 마치 바람처럼 옆으로 스쳐 지나가며 그의 팔을 가볍게 잡고는 몸의 중심을 이용해 그를 옆으로 밀쳐냈다. 경호원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뒤따라오던 동료와 부딪혀 넘어졌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녀는 불필요한 힘을 낭비하지 않았다. 뒤에서 다른 경호원이 덤벼들자 할머니는 재빨리 몸을 낮춰
테이블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경호원은 할머니를 놓치고 허공에 주먹질을 했다. 할머니는 테이블 밑에서 재빨리 손잡이가 튼튼한 의자 하나를 집어들고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의자를 방패 삼아 경호원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빈틈을 노려 그들의 무릎이나 팔꿈치 등 관절 부위를 정확히 가격했다. 쨍그랑 의자가 부서지는 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특수부대 훈련의 정수가 담겨 있었다. 저 노인네. 괴물이야 경호원들 사이에서 겁에 질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낡고 약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불타는 듯 날카로웠다. 그녀는 기자회견장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모든 움직임이 사람들에게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과도한 폭력 대신 제압과 방어에 집중했다. 그때 김태호가 커다란 쇠파이프를 들고 할머니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할머니를 쓰러뜨려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쇠파이프가 할머니의 머리를 향해 사정없이 내리쳐지는 순간 홀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민준이는 호텔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휴대폰 화면으로 지켜보며 할머니 하고 외쳤다. 한지훈 형사 역시 밖에서 경호원들과 대치 중이었지만 홀 안의 상황을 어렴풋이 짐작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쇠파이프가 할머니의 머리에 닿기 직전 시간은 마치 정지한 듯 느껴졌다. 할머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불현듯 몸을 숙여 쇠파이프를 피하는 동시에 오른손으로 김태호의 손목을 낚아채고 몸을 틀었다. 707 특임단의 특수제압 기술인 아킬레스 트릭이었다. 순식간에 김태호는 자신의 쇠파이프에 다리가 걸려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쿵 김태호는 단상 바로 앞에 거대한 덩치로 쓰러졌고 그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이미자 할머니는 번개처럼 민첩하게 움직여 김태호가 쓰러진 단상에 뛰어올랐다. 강동준 이사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강동준 이사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USB를 꺼내 민준이에게 신호를 보냈다. 호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민준이는 할머니의 신호를 받자마자 준비해둔 노트북으로 USB에 담긴 미래개발의 불법 계약서와 비리 증거 영상들을 호텔 홀의 대형 스크린에 송출하기 시작했다. 강동준 이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대형 스크린에는 그가 주민들을 협박하고 서류를 위조하며 폭력을 지시하는 영상들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홀 안에 있던 기자들은 경악하며 카메라 플래시를 연신 터뜨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처음의 의구심 대신 경악과 분노가 가득했다. 이게 다 뭐죠? 저 영상들은 사실입니까? 강동준 이사님, 해명해 주십시오. 미래개발의 만행이군요. 홀 안은 기자들의 질문과 고함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영상들은 강동준 이사와 미래개발이 저지른 만행의 증거입니다. 이미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홀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저는 이 아파트의 주민이자 이 땅을 지켜온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들은 저와 우리 이웃들의 삶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강동주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는 할머니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경호원들은 할머니에게 제압당했거나 혹은 할머니의 기세에 눌려 감히 다가서지 못했다. 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지훈 형사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뜨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경찰 병력을 이끌고 홀 안으로 진입했다. 강동준 이사 그리고 김태호 불법적인 재개발 비리 및 폭력 행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한지훈의 단호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기자들은 열광적으로 카메라를 터뜨렸고 일부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이 작고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가 이토록 거대한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자신의 몸으로 정의를 구현해내는 모습에 감격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운 약자들의 승리이자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위대한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단상 위에서 숨을 고르며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이 아닌 확고한 평화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랜드 서울 호텔의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법정으로 변했다. 이미자 할머니가 공개한 증거 영상과 한지훈 형사가 확보한 추가 증거들을 바탕으로 강동준 이사와 김태호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은 저항했지만 경찰들의 단호한 제압에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강동준 이사의 얼굴은 분노와 좌절,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낡은 아파트의 한 노인에게 자신이 구축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707 특임단 최초 요군, 부패한 건설사의 만행을 응징하다. 은둔의 영웅, 약자들을 구하다. 이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그녀는 일약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가 살던 낡은 아파트 단지는 더 이상 재개발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강동준 이사의 미래개발은 모든 사업이 중단되었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곧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는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태호 역시 자신의 폭력 행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다.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 며칠 후 이미자 할머니의 집으로 찾아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웃 주민들은 감사의 선물을 들고 찾아왔고 언론사들은 인터뷰 요청을 쇄도했다.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도 할머니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하며 국가를 위해 다시 일해 달라는 제안까지 들어왔다. 하지만 이미자 할머니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그저 제 이웃을 지켰을 뿐입니다. 더 이상 특별한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평화를 원했다. 이미자 할머니는 사건이 마무리된 후 민준이와 한지훈 형사를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초대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할머니, 인터넷에서 할머니 이야기가 난리예요. 모두가 할머니를 영웅이라고 불러요. 민준이의 얼굴에는 존경심과 함께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한지훈 형사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할머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저 혼자서는 강동준 이사의 비리를 밝히기 어려웠을 겁니다. 할머니 덕분에 많은 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 형사님. 사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과거를 잊고 살고 싶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의 삶은 저에게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거든요. 사랑하는 동료들을 잃고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범한 노인으로 조용히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회한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박씨 할머니가 위협당하고 민준이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숨어 지낸다고 해서 세상이 저를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가진 능력을 좋은 곳에 쓸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요. 할머니의 눈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자신을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세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스카킨쇼. 민준아, 너는 이미 정의로운 아이란다. 네가 용기 내어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나서지 못했을 거야. 할머니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미자 할머니는 자신이 받은 보상금과 국민들의 성금을 합쳐 낡은 아파트 단지 내에 이웃 사랑 공동체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이곳은 단순히 재개발 보상을 받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터였다. 특히 그녀는 이 센터 안에 어르신 법률 상담실을 만들어 자신처럼 법률 지식이나 사회적 힘이 부족한 노인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돕기로 결심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할머니의 용기와 이웃 사랑이 빚어낸 희망의 상징이 될 터였다. 세 사람은 함께 센터 건립 계획을 세우며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이미자 할머니는 더 이상 고독한 전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진심을 알아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오랜 세월 그녀를 짓눌렀던 과거의 짐은 이제 그녀의 어깨에서 내려져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진정한 힘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용기 있게 드러내는 것임을. 수년이 흘렀다. 이미자 할머니가 살던 낡은 아파트 단지는 이제 활기 넘치는 이웃 사랑 공동체 센터로 탈바꿈했다. 강동준 이사의 탐욕이 휩쓸고 간 자리에 할머니의 용기와 민준이, 한지훈 형사, 그리고 주민들의 연대가 뿌리내려 희망의 싹을 이운 것이다. 센터는 최신식 시설을 갖춘 곳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간이었다. 이미자 할머니는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웃 사랑 공동체 센터의 정신적 지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대모님이 되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이제 평화와 깊은 만족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과거의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닌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를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흔적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그저 조용히 살아가려 했던 은둔의 삶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할머니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갔다. 매주 그녀는 센터 내 강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자기방어 교실을 열었다. 과거 707 특임단에서 익혔던 실전 호신술을 노인들의 신체 능력에 맞춰 쉽게 변형하여 가르쳤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손살에 치던 어르신들도 할머니의 단호하면서도 자상한 지도에 따라 차츰 몸을 움직였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단순히 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하다고 스스로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강인한 정신을 심어주었다. 교실이 끝날 때면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활기가 넘쳐 흘렀다. 민준이는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다. 그는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하여 할머니의 이웃사랑공동체 센터를 위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 강동준 이사 사건을 겪으며 법의 중요성을 깨달은 그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어려운 법률 문제에 직면한 노인들을 돕는데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사용했다. 주말마다 센터에 나와 어르신들의 휴대폰 사용을 돕고 복잡한 서류 작업을 해결해주는 등 할머니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한지훈 형사는 이미자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특진을 하고 더 큰 부패 사건들을 쫓는 유능한 형사로 성장했다. 그는 여전히 할머니를 존경하고 따랐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센터에 들러 할머니의 활동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법률 자문을 돕기도 했다. 그의 정의로운 발걸음은 할머니의 긍정적인 영향력 아래 더욱 단단해졌다.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 이미자 할머니는 센터 뒤뜰에 있는 작은 텃밭에서 직접 가꾼 상추와 고추를 수확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민준이는 텃밭 한쪽에서 스마트폰으로 뭔가 촬영하며 웃고 있었다. 센터 건물에서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가르친 호신술 동작을 따라하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기합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는 수확한 채소 바구니를 들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신선한 흙냄새와 풀 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평화로웠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은둔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녀의 삶은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음을.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재능으로 사람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에필로그 영웅의 새로운 시작 에필로그에 카오이 자오, 모이 추아 안고이, 홍이웃 사랑 공동체 센터는 이미자 할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나날이 발전했다. 할머니는 이듬해 노인 인권 보호 재단을 설립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다. 재단은 전국 각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 재산 보호, 그리고 정신건강 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녀는 이제 강연자로 전국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파했다. 특히 그녀는 군을 전역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특수부대 출신 전역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극복의 과정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사회에 다시 성공적으로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썼다. 어느 날 할머니는 센터 마당에서 열린 작은 기념식에 참석했다. 민준이는 이제 재단의 핵심 개발자로 성장하여 할머니의 곁에서 든든하게 그녀를 보좌하고 있었다. 한지훈 형사는 멀리서 할머니를 향해 격려를 보냈다. 할머니는 강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세월과 경험이 빚어낸 깊은 울림이 있었다. 이곳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고통받던 이웃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일궈낸 희망의 터전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할머니는 홀로 센터 뒷뜰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았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민준이는 옆에 다가와 할머니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할머니, 이제 좀 쉬세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민준아, 나는 이제야 진정으로 평화를 찾은 것 같구나. 과거에 그림자에 갇혀 살던 내가 너희들 덕분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갈 거야. 이것이 내가 바라는 두 번째 봄이란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센터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평화롭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그 속에는 따뜻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실거렸다. 그녀의 손목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흉터 위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과거를 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영웅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듯했다.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 뒤에 숨겨졌던 707 특임단의 전설은 이제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미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시작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어쩌면 이미자 할머니처럼 숨겨진 보석 같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